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교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더 이음 프로젝트 사업을 이어갑니다. 대전시가 대전형 아이돌봄 거점 온돌방을 확대 운영합니다. 양산 일반 산업단지 내 혁신지원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문화도시로 선정된 목포시가 대중음악을 주제로 브랜드화에 나섭니다. 윤석열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역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굵직한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가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입니다. 역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최초의 조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제분과라든지 타분과와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해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이 인수위 기간에 그려질 것으로 보고 TF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AI, 모빌리티 산업 육성, 공항 이전 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건 사업이었던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과 우주항공 산업, 그리고 서남해안 관광 벨트 구축 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수위와 보조를 맞출 계획입니다. 인구 소멸도나 낙후도가 높은 우리 전남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국정 과제들이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광주 복합 쇼핑몰 건립 등은 공약에서 빠졌거나 지역사회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24명의 인수위원 중 광주 전남 출신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소통 창구 마련도 과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일선 학교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학생은 물론 교사 확진자까지 6천 명이 넘게 발생했는데요. 교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최근 교사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교장과 교감까지 교실에 긴급 투입됐습니다. 수업 인력 공백으로 인한 차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랑 통화를 할 수 있을지. 저희 지금 코로나로 교부관 들어가셔서 수업 들어가셔서 자리 안 계세요. 다 긴급 투입돼가지고 다 수업 들어가셨어요. 개학 이후 코로나19 확산세의 여파가 일선 학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광주에서는 교직원 확진자만 모두 2,294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지역 교직원 확진자 수는 3,734명, 모두 합해 6,000명을 넘겼습니다. 학생 감염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달 들어 광주 전남에서 학생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6만 4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3월 둘째 주에만 광주 전남 전체 학교 1,900여 곳 중 290곳이 일부 등교를 진행했고 37개 학교가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각 학교들이 교원 인력 수급에 대비해 대체 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모집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당국은 교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직원 전담 PCR 검사소의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교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공백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검사를 빨리 보고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연수원에 검사소를 하나 차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수업 공백을 막기 위해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계통인 BA2,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행 정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확산을 먼저 겪은 미국과 유럽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뉴욕타임스는 스텔스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뉴욕시 신규 확진자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에 이어 국내 검출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 계통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전파력이 보다 높은 BA2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알려진 BA2의 검출률이 국내 감염 사례에서는 41.4%로 증가하였고 해외 유입 사례에서는 56.9%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직전 주인 3월 2주차 대비 15.1% 증가한 것이며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BA2 점유율이 증가하면 유행 정점까지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전파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또 그 전파를 시키는 세대기가 0.5일 정도로 더 짧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전파에 대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어서 규모나 정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 또 거리두기 강화, 등교 확대,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 등이 유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유행이 지난 다음에 BA2로 인한 재유행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현재 이제 계속 오미크론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점유율이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그 유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고 면밀하게 모니터링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새로운 유행을 가져올지 여부를 두고 우려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마포군의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1인 가구는 2만 3,963가구로 전체의 약 14%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중장년 1인 가구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마포구는 통상적인 사회적 약자가 아니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더 이음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합니다. 마포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1차 의료와 사회적 돌봄을 결합한 더 이음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중장년층 1인 가구에게 전화, 방문 등의 개별 상담을 통한 전담 건강 코디네이터의 맞춤형 의료 지원을 비롯해 영화 관람, 취미 체험을 포함한 문화활동 등 전반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만 45세에서 64세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1인 가구는 프로그램을 희망할 때 언제든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올해 말까지 마포구에서 제공하는 보건, 돌봄 분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마포구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보다 12억 원 증가한 교육경비 보조금 57억 원을 투입해 교육사업을 지원하는데요. 마포구에서 학교를 나오면 1인 1학기, 1인 1운동, 생존 수영과 조정 등을 다룰 수 있도록 관련 교육사업을 지원합니다. 마포구는 특색 있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57억 원을 지원합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기타 학교까지 총 75개 교회 541개 교육사업을 지원하며 마포구 관내 졸업생은 악기, 운동, 생존 수영, 조정 등을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및 경진대회 개최, 영어 활성화 사업, 진로 직업체험센터 연계 프로그램,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등 마포구 정책사업에도 22억 3,804만 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지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초 학력 지원, 멀티미디어 도서관 서버 구축 및 콘텐츠 구매, 방역 인력 지원 등에도 3억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마포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선제적인 교육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을 직접 실천하고 행동하는 마포구민 육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환경현장 연계형 환경실천 아카데미 행동하는 기후시민 360을 함께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마포구 주최 사단법인 자연의 번 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는 환경실천 아카데미 행동하는 기후시민 360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4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총 12회 수업입니다. 현장 교육, 봉사활동과 비대면 온라인 교육, 온라인 캠페인을 병행해 운영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신청 기간은 월별 신청하며 매월 10일에서 30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당 30명씩 신청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마포구 환경교육센터 사단법인 자연해번 연구소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사단법인 자연해번 연구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온돌방처럼 따뜻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공간이죠. 대전시가 대전형 아이돌봄 거점 온돌방을 확대 운영합니다. 대전시가 대전대학교 둔산 캠퍼스 컨벤션홀에서 대전형 아이돌봄 2022 거점 온돌방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거점 온돌방은 주민 자율형 돌봄 공동체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소규모 공동체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돌봄 활동가 자원을 활용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전시만이 갖고 있는 돌봄 시설입니다. 이용 방법은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이들이 시설을 방문하거나 부모님 신청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선정된 거점 온돌방에는 연간 총 1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한편 대전시는 2021년 거점 온돌방 7개소를 운영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5개 시설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 맞춤형 교육에 힘쓰고 있는 대전시 여성가족원이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합니다. 대전시 여성가족원이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제2기 강좌 수강생 5,905명을 모집합니다. 제2기 강좌는 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리수납 전문가, 방과 후 지도사 등 전문 지도사 양성 과정,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네일 아트, 의류 패션 등 직업 훈련 교육 과정, 가정 친화 역량 강화 과정, 문화 아카데미 과정 등 총 4개 과정, 291개 강좌로 운영됩니다. 또한 코로나 극복 건강 강좌로 행복한 삶을 위한 내 감정 사용법, 슬기로운 자산 관리, 카페 음료 만들기 등 새로운 강좌도 개설됩니다. 이번 여성가족원 제2기 강좌는 대전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대전시 홈페이지 OK 예약 서비스를 통해 1인 2강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예산 4조 3,400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합니다.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액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전년도 목표액 3조 8,700억 원보다 4,7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광주시는 소비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금을 최대 80%까지 확대 지급하고 계약 심사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인 만큼 공공부문 재정 집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광주시는 신속 집행 지원단을 구성 운영해 매주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대구 도심의 교통 혼잡 개선과 대구 경북 지역 간 접근성 강화로 산업, 물류, 문화 관광 분야 등 대구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할 4차 순환선이 3월 말 개통됩니다. 대구 4차 순환선의 전체 연장은 61.6km이며 절반가량인 29.1km를 대구시에서 건설해 운영 중입니다. 이번 공사 구간인 4차 순환선은 성서에서 읍내, 서변에서 안심 구간으로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총 연장 32.5km, 나들목 8개소와 분기점 2개소가 설치되며 설계 속도 80km인 4차로로 개통됩니다. 4차 순환도로의 가장 큰 장점은 대구 도심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해 도심 내 8개 주요 간선도로 혼잡 구간의 교통량이 5에서 18% 감소돼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구 외곽 부도심 지역 간 교통 접근성도 크게 향상되고 서남북권 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인근 경북 지역 공단 간을 연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가 18일 K2 종전부지 대구 스카이시티 마스터 플랜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K2 종전부지 총괄 계획가 에드워드 양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물로 특화된 내륙형 수변 도시, 문화 중심의 월드시티를 반영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또 메타버스를 활용해 2030년 이후 조성될 대구 스카이시티의 주요 공간을 가상 체험해보는 시간도 마련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종전부지의 도시 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이 결합된 미래지향적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방안, 도시 공간의 장소성과 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시민공청회에서는 K2 종전부지 이름인 대구 스카이시티 명명식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4월 말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마무리 짓고 사업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올해 1월 말부터 2월에 걸쳐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1,269명에게 지급 완료한 가운데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2차 지원금은 소득 감소 25%,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를 지급 요건으로 하는 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달리 별도의 연소득이나 소득 감소 요인을 두지 않습니다. 지원 자격은 대리운전기사로 등록돼 있으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기간 중 열흘 이상 또는 총 50만 원 이상의 운행 내역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3월 18일까지 달구벌 이동노동자 쉼터나 대구시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현장 접수하며 등기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은 네덜란드 군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는데요. 최근 5,000면의 네덜란드와 관련된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3월 18일 5,000면의 네덜란드 문화교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횡성은 6.25 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당시 참전했던 네덜란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한 참전 기념비가 5,000면 우항리에 건립됐는데요. 군은 역사적 의미가 깊은 5,000면을 널리 알리고 지역 특색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테마공원 조성, 주민주도형 문화교류센터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네덜란드 테마마을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네덜란드와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주민 소통 증진을 위해 횡성 네덜란드 문화교류센터도 개관했는데요. 센터는 전쟁 유품 및 사진 전시장, 회의장으로 조성됐으며 문화교류 활동, 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홍보할 수 있는 다목적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횡성 네덜란드 문화교류센터는 민간 주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테스트베드식으로 조성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특히나 이 네덜란드는 우리 횡성군하고 매우 역사 깊은 인연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건물을 건립하지 않고 이렇게 임시적으로 조성하게 된 계기는 여기서 민간인들이 실제로 운영을 해보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것을 파악해서 실제 문화교류센터를 이제 건립할 때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스마트 복합쉼터가 지금 설계 중이고 내년에 이제 건립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시설들을 그쪽에 옮겨서 본격적인 문화교류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을 연고로 하는 평창 대표 축구팀, 바로 평창 유나이티드 FC인데요. 작년 팀 창단 이후 줄곧 좋은 성적과 경기력을 보여주며 주목받고 있는 평창 유나이티드 FC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평창 유나이티드 FC는 평창군을 연고로 하는 4부 리그 축구팀으로 지난해 3월 창단된 올해 2년차 신생 축구팀입니다. 평화와 화합, 그리고 열정, 하나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의 스포츠인의 양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단된 평창 유나이티드 FC는 안흥민 감독의 지휘 아래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습니다. 평창 유나이티드 FC라는 이름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팀이지만 신생팀답지 않은 훌륭한 경기력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단해인 2021년에는 K4 리그 16개 팀 중 7위를 차지하며 리그 신고식도 멋지게 치러냈습니다. 또한 강원도 내 3개 축구팀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며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홈경기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상대팀에 따라 전술적 변화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데 선수들의 집중력과 이해도도 높고 그래서 훈련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게 저희 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올해 역시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며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5일 열렸던 2022 시즌 K4 리그 원정 첫 경기에서 대구FC B팀을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또 2022 하나원큐 FA컵 2라운드 경기에선 2부 리그의 안산 그리너스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평창 유나이티드 FC는 K4 리그 17개 팀 중 유일하게 3라운드 진출권을 따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군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영입하였고 작년 선수들 중 팀에 필요한 선수들은 잔류시켜서 팀 전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올 시즌 대비해서 동계훈련을 잘 한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성과와 더불어 평창 유나이티드 FC는 지역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는 것도 유명한데요. 바쁜 훈련 시간을 쪼개 환경 정화와 제설 작업 등의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 사랑과 봉사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창 유나이티드 선수들은 지역 사회의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축구 경기로만 그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필요로 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사회공헌상이라는 걸 수상했는데요. 수상을 위한 봉사라기보다는 꾸준히 봉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훌륭한 실력은 물론 지역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평창 유나이티드 FC를 향한 지역 주민들의 응원 열기 또한 뜨겁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평창 유나이티드 FC를 위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기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찾아가는 축구 교실로 학교를 찾아가서 축구를 지도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유소년 팀을 만들어서 우리 선수들이 1대1로 지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홈 경기가 있는 날에는 이제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과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이제 축구 경기와 함께 즐겁게 관람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평창 유나이티드는 꾸준한 성과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동과 소통을 이어가며 평창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명품 구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평창FC는 많은 관심과 응원을 주신 평창 지역 주민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팀에 대한 응원은 곧 선수들 개개인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선수들이 지역민들을 위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평창 유나이티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카이스트와 손을 잡고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나섰습니다. 도는 사업 대상 부지로 오송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 유휴 부지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가생명과학단지가 위치한 충북 오송.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과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 등 6대 국가 메디컬 시설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오송 바이오 캠퍼스와 녹십자, 유한양행, LG화학 등도 직접해 있고 국토의 중심으로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충청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학기술원과 손잡고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지난달 23일 WHO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공모 사업입니다. WHO의 인력 양성 허브는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과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에 대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복지부는 2025년부터 연간 개발도상 국가와 국내 학생 2,000명 이상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건립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충청북도는 그동안 카이스트와 여러 차례 사전 협의를 논의했으며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송 첨단 의료 복합단지 내 휴부지 3만 3천여 제곱미터 이상을 제시하고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등을 최단거리에서 연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산시가 시민 건강 증진과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청선산 다목적 체육관은 상북면 석계 이산단 내에 연면적 2,826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1월에 준공하고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청산선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청선산 국민체육센터와 양산 최초 장애인 체육시설로서 디자인공원에 위치한 양산 반다비 체육센터가 오는 4월 준공될 예정이며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산 일반산업단지 내 혁신지원센터가 지난 3월 11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문을 열었습니다. 양산 산단 혁신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국비 40억, 시비 58억 등 총 사업비 98억 원이 투입되어 지난해 12월 26일 준공됐습니다. 센터는 조성된 지 30년 이상 돼 노후화된 양산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업종 고도화를 실현하고 국내 3대 비영리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양산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산시는 이와 함께 오는 2027년까지 재생사업을 통해 양산 일반산업단지를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로 탈바꿈시켜 재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매년 어린 연어 수십만 마리가 섬진강에 방류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섬진강으로 돌아오는 연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어치어가 섬진강에 방류됩니다. 올해 방류된 연어는 모두 45만 마리. 매년 섬진강에 연어를 방류하는 이유는 어족 자원 확보와 환경 보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연어가 회귀한 5개국 북태평양 소화성 어류위원회에 함께 가입해 있습니다마는 연어의 어족 자원 보호와 관리에 더욱 노력을 해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섬진강 어린 연어 방류는 지난 95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924만 마리가 방류돼 5,100여 마리가 회귀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섬진강 회귀 연어는 704마리였지만 20년 569마리에서 지난해에는 504마리로 3년 만에 무려 30%나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온난화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어는 북해도와 베링해, 북태평양까지 15,000km를 돌아옵니다. 수온이 15도 정도 되면 산란을 하기 위해 육지로 올라오는데 높아진 수온으로 인해 섬진강까지 오지 않고 그 전에 다른 곳에서 산란을 하는 연어가 많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남해안으로 와야 될 게 동해안 쪽에 있는 회귀 장소로 찾아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올해부터 어린 연어의 머리뼈에 생물학적 표시를 남겨 보다 정밀한 연어 연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이 해양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였던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지도 올해로 꼭 10년째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박람회장 활성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지역사회 여론마저 갈라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불꽃쇼를 선보였던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상징 비고쇼 시설이 녹슬어 있습니다. 관람석 곳곳은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세계박람회가 막을 내린 지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활성화는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두고
지역사회 여론마저 분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수박람회장 공론화준비위원회는 박람회장을 항만공사로 넘기는 법 개정을 중단하고 여수시나 별도 법인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항만공사로 이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 의해서 저희 공론화위원회가 전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에 대해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촉진시민연대는 시가 박람회장을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를 부도내자는 말과 같다며 운영 주체는 재정 여력과 공공성을 갖춘 항만공사가 대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 시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시민단체 연대회의에서는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째 허송세월을 보낸 여수박람회장 사업 활용이 또다시 장기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전남의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20대 비율이 15%를 넘어섰습니다. 대학가, 그중에서도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기숙사는 집단 감염 위험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숙사생의 확진이 잇따르고 있지만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기숙사에 설치된 자동 체온 측정기 앞으로 학생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발열 여부를 확인하라는 간판이 세워져 있지만 실제 체온을 측정하는 학생도 이를 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조선대학교 기숙사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체온 측정 여부를 CCTV로 감시한다는 안내문만 붙여져 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전국 각 대학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기숙사 입구에서 상시로 발열을 체크하고 어플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플이나 체크리스트 같은 거 혹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하라고 이런 게? 없었어요. 안내방송으로 외출 같은 거 좀 자제하라고 하긴 하는데. 개강 이후 약 2주 만에 전남대 기숙사에서 230명, 조선대에서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에 앉아서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좀 불안한 점이 없지 않아 있죠. 만약 걸렸는데 제가 이제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좀 더 불안한. 최근 광주의 20대 확진자 비율이 15%를 넘는 등 젊은 층의 확산세가 거센 만큼 대학 기숙사 방역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도시로 선정된 목포시가 대중음악을 주제로 브랜드화에 나섭니다. 이난영과 남진 등 국민 가수를 배출한 대중음악의 자산을 토대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경연 프로그램인 뮤직 플레이를 올가을에 선보입니다. 일제시대의 민족의 혼과 서름을 노래하며 국민 가수 반열에 오른 이난영.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로 불리며 1970년대 한국 가요계의 아이콘이었던 남진. 목포는 대중음악의 발자취를 남긴 당대의 스타들을 대거 배출한 곳입니다. 4대 관광 거점 도시에 이어 문화도시에 선정된 목포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중음악 도시란 브랜드화에 나섭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음악 경연 프로그램 뮤직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콩쿨이나 가요제 규모를 뛰어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예선을 거쳐 준결승과 결선 무대를 축제 형태로 운영합니다. 우리만의 음악 축제, 우리만의 차별함이 있는 것, 특별함이 있는 것, 또 시민이 주체가 되는 그런 음악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연기간 목포 일대는 음악을 주제로 한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 무대는 물론 시민과 관광객이 노래와 춤을 즐기는 체험 행사가 운영됩니다. 구도심 근대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근현대 가요와 K-팝, K-트로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중음악의 전당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포로 관심도 갖고 참여도 하게 된다면 이 관광뿐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포시는 지난해 성공적인 개최를 이룬 문학박람회와 뮤직플레이를 경연제로 운영해 4대 관광도시와 문화도시에 걸맞는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국제 물류 불안으로 인한 수출입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여수 산단의 대형 정유사입니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칫 확전돼 전체의 20%에 달하는 러시아를 통한 원유 수입선이 막힐 경우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원유가 이동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막혀버리면 이제 저희 20% 정도를 중동이나 지금 한참 몸값이 올라와 있는 스파성 물건들 저희가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지난해 말 배럴당 70달러 선이던 국제유가는 이달 초 125달러까지 70% 급등했습니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입 물가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지난달 수입액이 1년 전보다 23.8%, 전남은 5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무역수지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정부도 우크라이나 피해 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출입 기업들에 대한 세정과 통관 등 피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피해 기업에 대하여 무담보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환급금 신청 시 당일 환급은 물론 24시간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수출입 기업은 물론 건설과 곡물, 금융 등 경제 전반의 우크라이나발 위기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위기 관리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와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광주 시내 곳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인근에 위치한 학교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학생 수 급증을 학교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학부모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에 위치한 효동초등학교. 지난해 294명이었던 학생 수는 올해 들어 200명 이상 급증해 올해 들어 광주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중흥 3구역 재개발구역에서 1,500여 세대의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학교 시설을 증개축하는 작업이 지난 연말부터 시작됐지만 시설 부족으로 방과 후 학교와 돌봄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좀 늦게 봤더니 다 마감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학생 수가 늘어났으면 여기에 맞춰서 1년을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실을 좀 마련해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특히 올 하반기 인근 대단지에 추가로 입주가 시작되면 내년엔 500여 명의 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부족한 교실 수를 늘리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학생 수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재개발과 관련해 시설 공사를 진행한 초중학교는 5개 곳. 올해도 7개 학교가 공사 중이거나 공사 예정에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인근 학교 대부분이 학생 수 증가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주시 교육청이 세밀한 시설 확충 계획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폐기물 고형 연료인 SRF 사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5년 가까이 멈춰선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가 조만간 가동될 전망입니다. 나주시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SRF 공급이 시작됨에 따라 발전소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나주시 삼포면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SRF 열병합 발전소. 폐기물 고용연료인 SRF 사용 문제로 나주시와 난방공사가 소송을 벌이면서 2017년 9월 이후 5년째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지난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난방공사가 승소하면서 본격적인 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준비는 다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따져보는데 저희는 이제 설비는 다 세팅이 돼 있어요. 발전 연료인 SRF를 공급하는 청정 빛고울도 최근 40여 명의 생산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SRF 품질 검사도 통과하면서 가동 중단 4년여 만에 SRF 생산에 들어가 이번 주부터 하루 20-30톤씩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24시간 발전이 가능한 하루 300-400톤의 물량이 공급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전소가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 2심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를 한 나주시는 소송 진행 중 가동이 될 경우 추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동을 한다 했을 때는 저희들 법률적 검토를 좀 필요하죠. 소송 진행 중인 상황이기도 하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부분과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서 5년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SRF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이 임박하면서 지역사회의 긴장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에 공급된 4차 백신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접종을 꺼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동 후 유효기간이 한 달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안에 수십만 명분의 백신이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200명이 넘는 종사자와 입소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광주의 다른 요양병원과 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입소자, 환자, 종사자들의 잇단 확진으로 광주의 4차 백신 대상자 16,000여 명 중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5,8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광주의 접종률은 35%, 전국은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코트 격리를 하다 보니까 환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같이 감염이 되어가지고 같이 지금 상황이 못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솔직히 4차 접종부터는 직원들도 조금 많이 그 4차 접종을 거부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남는 4차 백신 중 상당량을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동 후 백신의 유통기한은 한 달입니다. 지난달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에 공급된 4차 백신의 유통기한은 이번 주 안에 만료됩니다. 보건당국은 남는 백신의 지역 간 이동을 통해 폐기량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접종률이 낮아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의 4차 백신 접종 대상자는 40만 6천 명으로 이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의 물량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용역의 연구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건립 대상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마공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용역 결과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700제곱미터 규모의 4개의 전시실과 수장고, 미술 북카페 등을 갖춘 복합문화형 미술관으로 건립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여수시가 6년 연속 희망 나눔 캠페인 우수시로 선정돼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란 슬로건으로 지난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서 여수시는 전남 22개 시군 중 최고액인 13억 7,078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번 모금은 시 자체로도 3년 연속 11억 원 이상의 모금 실적과 역대 최고액 경신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여수시에 소재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흥국사 홍교가 보수됩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흥국사 홍교에 대한 전문가 현지 조사를 통해 일부 부재가 탈락하고 벌어지는 현상과 함께 물이 새고 미생물이 서식하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석재 종류를 파악한 뒤 보존 처리와 세척을 시행하고 장기적인 점검과 주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진동 최소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흥국사 홍교는 조선 인조 17년인 1639년에 건조됐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옛 무지개형 돌다리 가운데 가장 높고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